안녕하세요,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TGIF Thanks God It's Friday. 배웠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약 600m 앞 동시흥 분기점에서 수원, 광명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오늘 저는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엄마가 저보고 오라고 했어요. 엄마 모시러 갑니다. 이제 엄마 모시고 오면 이제 정말 말투와 태도를 약 300m 앞 동시흥 고칠 분기점에서 거예요. 수원, 광명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동시흥 분기점에서 수원, 광명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네, 저는 지금 동시흥 분기점에서 동시흥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를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이어서 150m 이용해서 앞 부산을 오른쪽 가려고 합니다. 방향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들여보고. 엄마는 사랑입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는 늘 자비로우셨고 늘 속정은 깊지만 겉으로 참 야박하셨던 아버지에 비하시면 참 정말 너그럽고 아버지가 되게 동시흥 좀 엄하셨거든요.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이어서 저한테는 근데 그렇게 150m 엄하게 앞 하진 오른쪽 않으셨는데 방향입니다. 집안 그 자체 가풍이 아버지의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적인 아버지와 엄격하고 또 매사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일관해 주셨던 우리 엄마. 때로는 엄격하시기도 했어요. 봐봐요, 이번 같은 경우도 엄격한 거지 뭐.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에휴, 참는 거 봐라.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1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제 55m 전방에서 아휴, 이게 수원으로 가는 건데 뭐 여기 분기점이 다음 싸고 안내까지 나겠네. 계속 직진입니다. 네, 우회전 틀어야 돼요. 저는 이 용달 이런 사람들은 양보 안 해줘요. 봐봐, 지금도 양보 안 해주잖아. 봐, 저렇게 무거운 철제를 싣고서 양보를 안 해줘요. 저분들은 진짜 무슨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쁘시니까 이해해드려야죠. 바빠서 그런 거지. 빨리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 차는 이렇게 가속은 좀 그렇고 이렇게 신나게 달릴 때 귀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귀를 잘 들여놨어요. 그래서 빨리 달릴 때 승차감이 좋습니다. 가끔 이 자동차도 인텔리전트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살짝 고백인데요. 제가 그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작년 11월 달 정도에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영상이 보고 싶었어요. 제 영상이 고속도로 타고 멀리 여행 가고 싶고 가보고 싶고 고속도로는 어떤지 보고 싶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달리는 영상을 보면서 마치 여행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걸음이라는 게 아니 걸음을 그렇게 못 걷는다는 게 아니고 뭐 지체장애인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도 뭐 산에서 나무 하시다가 뭐 밑둥이 잘못 맞아가지고 좀 이게 다리가 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음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조금 뭐라 그럴까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뭐 이걸 어떻게 뭐 교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요즘에는 그거 뭐 장애 신고해봤자 엄마가 더 창피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장애인 딱지 달아서 뭐하냐 이 나이에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도 운전을 차를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서 그런지 한 10분? 20분 걸으면 걸음 다 걸은 거예요. 그거 정말 힘내서 걸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잘못 걸으면 아파요, 허리가.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체중도 많이 나가지 뭐 이러니까 걷는 게 별로 나한테는 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살이 좀 빠지고 몸이 가벼웠을 때 이제 그렇게 많이 걸으면은 괜찮겠죠. 지금은 괜히 많이 걸어가지고 그냥 연골 닿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애끼고 있습니다. 몸을 사리면서 걷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사실 이런 영상을 제가 봤을 때 내가 저기도 갔었구나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본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특히 우리 언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나랑 부산 가자고요. 몸은 비록 집에 있어도 영상을 보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같이 부산 가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누가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영상이 이제 또 끊겨요. 두 시간 만에 한 번은 쉬어줘야 되니까 2시간 만에 한 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까지는 한번 찍어보자고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25이었나? 아, 26이었구나. 그 현대 모비스 무슨 CF 광고를 하나 찍었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벤츠를 타고 제가 시승을 하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 컷이었는데, 양평 가서 찍었거든요. 그때 출연료가 얼마였지? 뭐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벤츠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해서 쭉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디 광고 영상이었는데, 이미지 컷으로 이제 나갔으니까 내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내가 내 얼굴을 보려고 해도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벤츠가 이렇게 좀 돋보였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경기고속 어디지? 약 1k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안동 강남 경기고속 할 때, 예, 그때 CF 한번 찍었고, 지금 이거 안전 삼각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때 선배님이랑 또 무슨 취재한다고 약 돌아다니고 500m 그랬어요.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 시승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 찍은 거 몇 개 있는데, 그건 다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시승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유튜브로 찍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저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 그 차종이 스틱이어가지고 스틱으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그거 운전면허증을 따로 땄죠. 스틱으로. 다른 사람들 뭐 3번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나는 한 번에 다 필기도 붙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운동신경이 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전 잘하는 거 보면. 근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기에는 길치다. 근데 이제 내비가 있으니까 뭐, 내비도 있고, 또 가끔 제가 가는 길은 이 운전이야말로 습관인 것 같아요. 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감은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저를 아주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너 벌써 왔냐고. 차가 무진장 밀리는 구간은 저는 글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비가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게 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도로하고 우리 한국의 도로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동안 운전하고 다녀가지고, 그거 뭐 미국에 뭐 내비치고 다녔겠어요? 그냥 막 다녀도 그냥 이 감으로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LA까지 제가 있었던 그 마운틴 뷰에서, 산타클라라 마운틴 뷰에서 그 LA, 내 친구가 있었던 LA까지 그때도 뭐 11시간 걸렸나봐, 운전하는데. 1번 도로 타고 쭉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언니,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언니인데, 그 언니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니 그때 언어원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유학 포기하고 한국에 왔다 그러던데.
얼바인에 있었던 얼바인. 언니 집에서 언니라고 하기도 그래요. 신라 동기였거든요. 입사 동기였는데 그 언니가 생각이 나네. 근데 이제 그 미국 도로에서도 그 원어원을 타고, 또 미국은 또 다 셀프로 주유소에서 자기가 또 주유해야 돼요. 그러면 주유를 엄청 많이 해야 돼.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녹음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녹음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가 외인이라고 엄마를 친정에 뭐 행사 있을 때나 뭐 잠깐 갔다 오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주무시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엄마는 아빠가 친정을 안 보내줘가지고 자기는 그래 친정 가본 적이 없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아주 강직한 선비가풍, 그리고 좀 우리 집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뭐 자녀도 행복하잖아요. 엄마가 늘 그런 화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 반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불교 쪽에 아버지가 이제 큰 스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법문을 듣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셔서 불법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원래 종교가, 특히 불교는 행복이거든요. 행복 추구입니다. 종교는 대부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거든요.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죠. 지금은 맨 처음에 시작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늘, 그게 저의 질문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만나면, 그러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저한테 법문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보면 사실 무아가 모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전운전 무아, 없을무에다가 나아자를 써서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라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무아입니다, 이렇게. 행복도 불행도 사실은 무한데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말하기 쉽게 하려니까 행복 추구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게 무아인데 또 그러면 무념이잖아요. 무념인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면은 그 바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나님 거라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끔. 근데 이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달려서 엄마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듯이 행복하고, 또 가을 날씨에 이 따사로운 햇볕? 오늘 가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데 엄마의 온기가 느껴져서 그런지 춥지도 않고 소풍 가듯이 좀 되게 많이 설레요. 지금 이 설레는 이 기분 만끽하면서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금요일인데 뭐 차 별로 안 밀리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여기 밀리네 이제. 아이고야 참. 떨어지기가 무섭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안전거리를 지금 뒷차가 확보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켰는데요. 에이, 여기서 밀리면 야, 부산까지 369km 370네 완전히. 지금 가는 길이 동담 IC도 가야 되는구나. 동담 IC에서 화성 에서 나가는구나. 옛날에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엄마는 앞에 타시고 나는 이제 뒷좌석에 있으니까 자동차 타자마자 그냥 침대차 만들어서 들어 누워 자면서 다녔거든요. 그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운전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 길가에 이렇게 나무, 특히 오늘같이 단풍나무 이런 걸 보면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때는 그냥 뭐 제가 운전 안 하니까 또 뭐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잠이 늘 부족했고 그냥 머리만 닿으면 그냥 잠이 들 때여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시면 뒤에서 저는 잤습니다. 이불 덮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제 아버지랑 같이 태국 가서 엄마랑 그 막 식당, 한인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있대잖아요.
너무 그 아픔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 정말 감당이 안 돼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 서서히 이런 영상들을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미 어른이 됐고 그래도 내공도 좀 멘탈 관리가 될 정도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픔을 추스르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만약에 이런 아픔을 겪으면 그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엄마가 혹은 부모님이, 아빠가, 부모님이 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는데 뭐 지장이 없게끔 그런 걸 찍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잤니? 일어났어? 이렇게 지니와 통화하듯이, AI하고 통화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한테 판매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무상으로 좀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 뭐 그런 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그 헬로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정말 믿기지 않잖아요. 믿기지 않는데 그 이별을, 그 아픔을, 그 먹먹한 그 감정을 벌써부터 목이 메이는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AI가 구현을 해가지고 AI로 어제 그 AI와 인간이 공존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목소리까지도 정말 누가 AI가 AI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에휴,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목소리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프로그램 입력을 시키니까. 아, 이거 진짜 사업 아이템이 괜찮네. 네, 전화해서 말해야겠다, 박사님한테. 이분이 AI계의 소통령입니다. 소통령.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작은 소통령. 전화 안 받으시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여기 어딘데? 아유, 진짜.
박사님 네. 어제 잘 가셨어요? 아, 네, 잘 갔어요. 아유 어제 그냥 그 내가 강의하신 거 듣고 네. 문득 그 사업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는데 네. AI와 인간이 공존이 가능한가였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네. 관련해 가지고 네. 그 갑자기 그 가족들하고 이별을 하게 된 그 네. 가족들이 네. 얼마나 그 암담하고 먹먹하고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한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기금으로 뭘 제작해서 주냐면 AI를 그 제작을 해서 그 애가 진짜 말하고 아, 있어, 그런 거. 그 있어 있어 네. 벌써? 네.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가 지니하고 통화하듯이 맨날 지니야 뭐 7번 틀어 뭐 이러면 지니가 아니, 틀어주.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애가, 내 자식이 죽었어요. 무슨 사고를 해가지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그 사진 가지고 AI의 그 가상인간 애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대화를 해. 맞아. 죽은 애가. 그래가지고 거기 요즘 제품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돈을 애까지 죽었는데 그 돈까지 들여가지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제한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픔을 딛고 빨리 이별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관리를 해주는 게 그게 시급할 것 같으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좋은 이거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벌써.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니 그거를 지금 그 사망자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 아픔을 좀 더 같이 겪을 수 있게끔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제안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나 미팅 중이라. 아 그래요? 좀 준비 좀 해봐요. 내가 같이 미팅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봐봐 이런 게 있대잖아 벌써.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이 아픔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별을 받아들일 때까지 한번 제안을 해서 가상현실에서 다시 만나는 가족. 나는 어제 아버지랑 태국 가서 같이 식사하고 했던 걸 보니까 아직도 눈물이 나요. 그래도 그런 영상을 나는 많이 준비해둬서 이렇게 이제 약 슬프면서 1km 빨리 앞 정남 벗어나는 IC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편이에요. 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정남 IC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5차선인데 추월할 때만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월이 끝나면 여기 1차 여기가 이제 지정 차로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로 가니까 이렇게 오니까 차가 안 밀리네. 차가 몰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진출입 부분에서 몰리는데 오늘 내가 주유한다고 막 돌기는 했지만 오늘 그냥 지금 9시 40분인데 2시 도착 예정입니다. 9시 40분이니까 10시, 11시, 12시, 2시 4시간 걸리네. 4시간 4시간 반? 야 어떻게 4시간 반이나 걸릴까. 아휴. 약 2km 앞에서 오산 휴게소입니다. 아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게 걱정이네.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에서 오산 휴게소입니다. SK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25km 앞 안성 휴게소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100 카메라 100 지금 뭐 저기 빨간 뭐 켜고 있네 저기. 네 여보세요? 아이 그게 옛날부터 네. 저 작년부터 나온 아이템이야. 그럼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네. 어제 발표하실 때 네. 이제 그 동영상 혹은 뭐 이렇게 연예인들 얼굴 해가지고 왜 딥페이크 뭐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부정적인 쪽으로만 했잖아요. 어머 그렇게. 아유 차가 밀리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그 공존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 거잖아요.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제안서를 해서 지금 박사님이 거기 부사장이잖아요. 네. 그니까 제안서를 만들어 갖고
가자고 그 저기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가자고. 아이고 왜 이게 그 갑자기 크게 나가. 아니야, 대통령한테 가서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사건은 터졌지만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방향을 AI와 접목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실험적으로. 앞으로 우리 다 죽어야 돼. 사실 그 시간이 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구자의 역할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가족들에게 이별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을 그 그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그 시공을 초월한 그 가상 AI로 좋은 아이디어, 아니 좋은 생각인데 하자고요. 그런 아이템들은 많이 있어.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접목해서 이제는 정책으로 해보자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지, 사업. 아니 사업인데,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사업이죠, 사업이죠. 근데 그걸 국가에 대해 납품을 하는 사업이야.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왜냐면 저기 가족을 잃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장례비를 뭐 지원하듯이 그런 특별 멘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들의 분노가 좀 삭고 또 마음의 이별이 준비될 때까지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국가에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한번 해봐요, 한번. 그러니까 해보자고. 알았어요. 예, 그거를 PT를 만들어 갖고 여기저기 제안하러 다녀야 돼. 알았어요. 나 일단 끌어야 돼.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네, 네. 여기 어딘데 이렇게 밀리는 거야. 아유, 부고산 아이시네. 참, 아유, 씨. 가다 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아유, 씨. 아마 여기 앞에 신나게 달리다가 막 아휴, 우리나라는 그냥 나도 우리 아버지를 AI로 구현을 해서 현진아 밥 먹었냐? 나부터 그냥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안 돼. 아버지는 우는 게 무슨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몰래 티에서 우셨는데 나는 이게 내가 아버지 분명히 그날 병원 갔을 때 괜찮다고 엄마가 그러셔가지고 올라오다가 아버지가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엄마 말 듣고 올라왔다가 그때도 제가 안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계속 그냥 올라가라고 아버지 괜찮다고 또 이러면 또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된다고. 응? 에휴.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누구나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제 반항도 진짜 많이 하고 아버지한테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늘 참 점잖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참 잘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화가 나시면 그 말투 속에 혹은 태도가 좀 너무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잖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나이 들고는 또 다 고치셨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화가 나셔. 아버지가 무슨 기계입니까? 아버지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버지도 우리가 말 안 들면 화내시죠. 그거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정당방위예요. 그리고 또 잘 되거라 참되거라 뭐 이렇게 저 참되라고 참진짜 쓰거든요. 참 이름이 어질고 참되라 잘 되거라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아빠랑 엄마랑 늘 생각이 차이가 컸어요. 아빠가 엄마가 서로 한치의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사사로운 것까지도 일방적으로 엄마가 맞춰드리거나 했거든요. 근데 그냥 맞춰주면 되는데 그냥 꼭 엄마는 말씀을 하셔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뭐 자기 전에 10번 하루에 한 30번은 싸우나봐.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변호사가 돼서 엄마 아빠 이혼시켜드려야겠다 이거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싸우면서도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너무 자녀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뭐 같이 희생 삼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녀들은 그 절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서적으로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헤어지면. 근데 그게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이제 사셨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좋지만, 각자의 인생이 다 소중한데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잠시 후 야생동물 자식들의 출몰 주의 삶이 구간입니다. 더 소중한 거죠. 자녀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평판이라던가 사회의 어떤 시각, 남들이 보는 시각, 이런 거에 너무 끄달려가면 참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도 한평생 불행하게 사셨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시면 자녀들 다 잘 안 돼요. 오히려 자녀가 행복하려면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본인들 스스로가 행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본인들이 합병이 걸리면 자녀들한테 화만 내고, 응? 자녀들이 무슨 화풀이 용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크다 보면 사회에 대한 편견 혹은 그게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 또한 그 장애가 유전이 되는 겁니다. 유산으로 이렇게 유산이 돼서 그 자녀의 인생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부모의 불행한 삶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깨우쳤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늘 이혼하시라고 권장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스스로 좀 이제 삼가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저와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좀 별로 싸우진 않았어요. 제가 크고 나서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 버르장머리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직원을 올리곤 했죠. 약 1km 앞 동탄 분기점에서 서울, 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우리 언니도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아버지한테 125m 앞 그렇게 오른쪽 직원하다가 방향입니다. 쫓겨났어요. 언니랑 저랑 어렸을 땐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약 500m 앞 동탄 분기점에서 서울, 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125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25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부산은 제2의 수도라고도 하면서 그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으로 치면 샌프란시스코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근데 이제 KTX 타고 당일치기로 약 부산을 1km 앞 시속 110km 단속 한숨 구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산인데 뭐. 근데 이렇게 차를 가지고 부산을 다니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막 이렇게 엄마가 짐이 있고 하니까 또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모시고 와야죠. 약 5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앞에서 오산 졸음 쉼터입니다. 지금 오산 IC 계속 직진이라고 그랬는데 약 500m 앞에서 오산 졸음 쉼터입니다. 아 얘는 왜 비상 깜빡이 이렇게 켜고 있는 거야.